지금부터 2022년 미추홀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추홀 장애인 복지관 관장 조흥식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지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일상이 회복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최근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그런지 몸도 마음도 더 얼어붙는 듯 합니다.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로 생각합니까? 언뜻 머리나 심장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실제 우리 몸의 중심은 심장이나 머리나 그런 고정된 곳이 아니라 어디든 간에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전에 혹시 손톱에 작은 가시라도 박히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방치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은 상처는 깊어지고 고통은 심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다른 일에 집중하기에도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이럴 때 손톱 부위가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초인가요? 처음 코로나가 발생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2, 3개월이면 없어지겠지라고 생각했죠. 저도 그렇게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벌써 3년째가 됩니다. 아직도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코로나가 우리 일상의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장애로 인한 분들은 이중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력 하나마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분들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희망을 찾으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2022년도 우리 복지관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자립이라는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해서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실행은 각 팀별 사업을 통해 이뤄낼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복지관이 설립이 15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처음 개관할 때의 설레임과 의욕을 담아서 우리 복지관이 언제나 이용자들이 행복한 복지관, 또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복지관, 모든 이에게 신뢰와 존경받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복지관 운영에 의견이 있으시면은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장애인분들, 그분의 가족분들, 그리고 소중한 후원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사업 안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 순서는 기획상담팀, 기능향상지원팀, 평생교육지원팀, 직업지원팀, 지역연계팀, 주간보호센터, 비전앤 보호작업장, 사회서비스 순으로 진행됩니다. 기획상담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통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 권익옹호, 탈시설 자립지원,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상담 사례관리 사업, 장애인과 가족이 동네에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직원의 인권을 모두 보장하는 권익옹호 사업,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직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복지관으로 전화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례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는 그림과 같이 금전 관리,
치아 보철, 이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사회복지사가 시간 약속을 하고 집으로 방문해서 상담합니다. 상담한 내용으로 복지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합니다. 사례 관리가 필요하다고 회의 결과가 나오면 사회복지사와 장애 당사자는 문제 해결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힘든 일이 해결되거나 본인이 거절, 포기를 하면 사례 관리는 종결되며 그 이후에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잘 지내는지 안부를 확인합니다. 권익공원은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 침해, 폭행 등의 일을 당했을 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당사자의 권익을 위해 함께 활동합니다. 권리 침해의 상황이 해결되면 권익 옹호도 종결됩니다. 나중에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홍보입니다.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원활하게 소통하며 복지 정보들을 공유하거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소식을 소식지와 언론에 보도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합니다. 직원들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전문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강화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 향상 지원팀의 운영 방안 안내 및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기능 향상 지원팀은 지역 내 재활 치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자들과 무한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내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분들에게 폭 넓은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 기능향상 지원팀은 총 5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면 및 비대면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면 사업으로는 운동기능, 언어, 학습, 사회성 사업이 있으며 비대면 사업은 교재교구 대여 사업이 있습니다. 운동기능 사업으로는 작업치료, 물리치료, 특수체육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용인 및 보호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치료실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감각 자극을 조직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감각통합 치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교구 대여 사업은 복지관 이용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2개를 일주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교재교구 대여 목록표는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평생교육지원팀 사업은 장애가족 지원,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지원 사업, 지역사회 네트워크, 평생교육 지원 사업, 총 4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평생교육지원팀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자립을 위한 맞춤 교육과 정기적인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에는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은 13개, 성인 프로그램은 11개가 진행됩니다. 신설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밀키트 요리를 하는 요리의 탄생과 볼링 교실 굴려 스케이팅 교실 미추 선빙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발달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까지 지역 연계팀에서 운영하였던 셀프 쿠킹과 미추 거북이 농장이 평생교육 지원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한글 교실의 경우 수준별로 구성되며 키오스크를 통해 지역사회를 이용하는 수업으로 변화됩니다.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은 양육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환경 조성, 문화예술 및 인문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으로 나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인장애인 프로그램은 기초문해교육, 여성장애인 복지 증진, 문화예술 교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인장애인 프로그램의 자세한 모집 내용은 홈페이지 모집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보다 다양해지고 새로워진 2022년 평생교육지원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직업지원팀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지원팀은 상담 및 평가, 고용, 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립 및 고령 장애인을 주제로 2가지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능력과 욕구를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적합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 고용사업체를 개발하고 관리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서를 수립하고 일상생활 자립과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 사업 소개입니다. 슬기로운 자립생활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성인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및 평가, 직업 흥미 및 직종 탐색, 취업 지원 등 다양한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장애인 타액시설 정책 및 거주시설 개편 등 장애인 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령장애인 취업 지원은 변화되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 욕구와 직업 능력을 파악하고 직업 탐색과 직종 훈련을 통해 다양한 직종을 경험하며 더 나아가 궁극적인 목표인 취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지역연계팀 운영 방향과 중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지역연계팀 슬로건은 지역 주민과 함께 변화하는 미추홀구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 장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운영 목표와 함께 중점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목표는 돌봄 체계 강화입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시민옹호 지원, 지역 회복과 관계 만들기, 미추 연결고리입니다. 시민옹호 지원 사업은 옹호인 양성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권익침해 상황의 개입 및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스몰스파크 사업을 통해 사회통합 환경 조성과 장애 당사자의 사회 참여 기회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역 회복과 관계 만들기, 미추 연결고리 사업을 진행하여 장애 당사자 스스로 강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 돌봄이 가능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번째 운영 목표는 지역자원 활성화입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자원봉사, 후원활동입니다. 자원 개발 및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 문화와 사회공헌을 확산하여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2022년 자원봉사활동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반드시 2차 백신 접종 확인 서류 또는 2주마다 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후원 활동에 동참하게 되실 경우 개인은 연말정산 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현물, CMS, 네이버 해피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2022년에는 후원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려 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3번째 운영 목표는 일상생활 지원 강화입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식생활, 생필품,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2022년에는 연령,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문턱 없애기, 경사로 설치, 무선 리모컨 설치 등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위한 지원 활동이 진행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성인 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이용자들의 개인별 지원 계획을 통한 전문 프로그램 지원 및 다양한 훈련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통합 및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간보호센터 운영 방안 및 사업 안내입니다. 첫 번째로 주간보호센터의 이용 정원은 12명이고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성인 장애인입니다. 이용 기간은 2년이고 자립지원 계획 회의 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주간보호센터 추천 방식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결혼이 발생하면 일주일간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아 이용자 추첨이 이루어집니다. 추첨 후 2주간의 상황평가가 진행되고 평가 내용을 토대로 자립지원계획 회의를 거쳐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회의 결과 미선정 시 기존 접수자 중 재추첨을 진행하여 이용자를 다시 선정합니다. 세 번째로 주간보호센터 사업 안내입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일상생활 지원, 자립생활 지원, 가족 지원, 교육 지원, 지역사회 적응 지원, 자원봉사 및 홍보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으로는 일상생활 훈련과 차량 지원 및 귀가지도, 자립생활 지원으로는 개인별 지원, 건강검진, 성인권 교육, 가족 지원으로는 상담, 부모 간담회, 통년의 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 지원으로는 개별인지 학습, 요리 활동, 작업 활동, 신체 활동, 독서 활동, 공예 활동, 문화 활동, 원예 활동, 음악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적응 지원으로는 생일잔치, 여름 캠프, 특별활동, 지역사회 이용훈련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및 홍보 사업으로는 봉사자에 대한 교육, 활동, 격려와 작품 전시회,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진행 시 외부 전문 강사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원과 사회통합 및 자립을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비전앤 보호작업장 사업 소개입니다. 비전앤 보호작업장은 현재 29명의 장애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우 훈련장애인, 근로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명의 담당자가 10명의 이용 장애인에 대한 개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작업 훈련, 통근 훈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훈련 장애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자치회의, 지역사회 시설 이용 등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에게 제공 중인 프로그램은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무기능 향상훈련, 지역사회 시설물 이용훈련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훈련 장애인과 동일합니다. 직업재활 서비스의 경우 개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 이용자의 직업적 장단기 목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 성교육, 소방교육, 산업안전 예방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며 외부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은 이용장애인에 대한 취업 알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두부맘의 경우 해썹 인증을 받았으며 3년 단위로 재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지향하는 보호작업장의 목표와 함께 현재까지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설정한 가격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으며 두부 판매 수익금은 작업장을 이용하고 있는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의 급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 안내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3가지의 사업으로 언어재활, 미술재활, 음악재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언어재활, 음악재활, 미술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재활사가 개개인에 맞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와 교육청 바우처 참 좋은 카드는 동일 영역으로 중복 이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미추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내용은 크게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사회 활동 지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체 활동 지원은 목욕하기,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사 활동 지원은 청소, 세탁, 음식 조리 등 집안일을 지원합니다. 단, 이용자가 아닌 가족의 가사일은 돕지 않습니다. 사회활동 지원은 학교나 직장, 병원 등의 이동 지원과 산책, 장보기 등 바깥 활동을 지원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복지관에 오시거나 전화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이때 담당자가 원하는 요일이나 시간,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파악합니다. 두 번째, 매칭을 희망하는 활동 지원사가 있으면 활동 지원사와 만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계약서를 복지관과 작성합니다. 네 번째, 활동 지원사와 약속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받고 매월 근무할 일정표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주변에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시거나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이것으로 2022년 미추홀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에는 마스크를 벗고 밝은 얼굴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2022년 되세요. 감사합니다.